한동훈 기자 나와 계시고 또 저쪽에 우재성 기자가 나와 계신데요. 제가 이제 정직을 당한 얘기와 기울보 노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네. 제가 정직을 지난해 12월 21일에 그 징계 통보를 받았고 징계 처분을 받았고 사실은 작년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해직됐던 기자가 우재성 기자인데요. 작년 3월이죠? 네, 맞습니다. 작년 3월에 해직이 돼서 6월 며칠이죠? 6월 13일인가 12일 날 복직했죠? 네, 그때 복직을 했는데 이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울보 노조 손을 들어줘서 이제 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해줘서 바로 복직을 했고 이제 복직함과 동시에 그 3개월간 근무를 했을 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전부 받았습니다. 우재성 기자 해직된 이유가 뭐였죠? 저 해직된 이유요? 그 재계약 불가, 광고 영업을 잘 못한다. 기자로서의 기사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가 재계약 불가의 이유였죠. 참 무능한 기자로 만들어서 내쫓고 정확한 평가 없이 우재성 기자를 내쫓았었고 저한테 징계를 준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 언론인 클럽이라는 인천에서 언론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임 클럽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기고를 했다는 이유, 근무평가 제도를 그게 부당하다고 성명서를 낸 거, 이제 인터넷 기사를 수정을 했는데 그게 무단 수정이었다. 이제 미디어스라는 매체에 그 인터뷰를 하고 그 미디어스에게 유리한 뭐 의견서를 그 사실 의견서 같은 걸 써줬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인천저널에 글 써보셨죠? 네, 인천저널에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한 3번 정도 썼던 것 같은데 뭐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뭐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검증을 받는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뭐 기자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의뢰가 들어올 때도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언론인 클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역 언론의 현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인들이 왜 떠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 지역 언론 활성화랑 지역 신문의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울보 노조의 입장을 담아달라고 했던 거고 인천저널의 그 편집위원 회의에서 충분히 기사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간 건데 인천저널에 기고한 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노조 안팎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거 인천저널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저희 노조는 일관되게 이거는 뭐 노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렇게 계속 소명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게 근무평가 제도를 회사에서 그동안 도입하지 않다가 도입하는 건데 사실 이 근무평가 제도가 우재성 기자 해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재성 기자가 해직이 될 때 그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편집국장이 작성한 그냥 어떻게 보면 일기 쓰듯이 네. 그냥 뭐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형태의 이제 평가서에서 그거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그 노동위원들이 그 질책이 심했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가서를 쓰느냐 해서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글을 쓰듯이 뭐 어떻게 객관적이고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세부적인 평가가 아니라 마치 그냥 개인의 감정. 그 평가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좀 옥죄기 위한 그런 평가표였다고 판단이 들었고 홍범 기자는 그 평가표를 봤죠? 네, 평가표를 저희가 입수해서 봤고요. 기사가 나간 걸 보셔도 알겠지만은 매우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정량화할 수 없는 그런 데스크가 판단하기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표여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사측에서는 그게 확정되지 않은 평가표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평가표가 나간 걸 유출을 한 게 노조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좀 수정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기사화하기 전에 사실 사측에다가 먼저 공문까지 보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제안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작성해서 네네. 성명서를 배포를 했고 그 성명서를 본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그걸 이제 기사화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마치 회사는 우리가 뭐 기사화를 사주한 것 마냥 그리고 또 자료를 회사의 비밀 자료를 이제 바깥에 내보낸 것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징계의 하나의 사유로 삼은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서해안이라고 그 기자들이 쓰는 이제 칼럼이 있는데요. 누구도 데스킹을 보지 않는 그런 칼럼이죠. 그렇게들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작성을 했는데 그 실명이 나간 그 대상자가 실명을 좀 빼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디지털 뉴스부에 요청을 해서 실명을 빼고 기사를 수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관행이죠. 이렇게들 다 해보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 매뉴얼을 만들고 네. 있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조금 들어봤을 때 이제 5글자 5음절 이상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럼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저희 기자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 매뉴얼이 공개가 되면은 저희 노조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징계 사유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100%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방노동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제가 그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측의 답변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지 않았고 제가 추가로 제출할 이유서들이 있어요. 사실 부당한 부분이 훨씬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미디어스가 이제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하고 기울부 한창원 사장하고의 기사 보도와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것을 미디어스가 알게 돼서 미디어스가 그러니까 그 통화로 인해서 기울부 기사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고 저는 그 인터뷰에서 뭐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게 말을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회사의 이제 기밀을 유출하고 뭐 회사의 명예를 뭐 떨어뜨렸다는 뭐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기호일보가 미디어스를 상대로 걸었고 미디어스가 반론 보도를 받아줬는데 이 반론 보도를 받아준 게 이제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취재 과정을 사실관계를 사실 의견서로 작성해서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사의 명예를 뭐 떨어뜨리는 행위라는데 저는 거기서 사실관계 틀리게 말한 게 없고 사실은 기호일보 편집국이 굉장히 민주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조에서 밖으로 알리기 위한 이것도 노조 활동이거든요. 그 기호일보 편집국이 민주화되지 않은 부분은 두 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기사가 있다고 저희 회사에 유명하게 알려진 게 있는데요. 뉴스타파에도 보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보통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장님 기사는 그런 취재나 아니면은 기자의 개인의 그런 뭔가 가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기사 앞에 사장님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기사화를 해야 되는 선거철에 이제 어떤 모 국회의원 관련된 기사를 썼더니 그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그 국회의원이 뭔가 부탁을 해서 그 기사를 좀 약간 내리게 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편집권이 독립이 안 된 편집권 침해라고 노조에서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내에 뭐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사실 수년간을 넘어서서 거의 뭐 10년 정도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썼던 기사가 이제 고위직 공무원과 관련된 기사가 반토막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과 한창원 사장이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통화 내용에서 한창원 사장이 그 고위직 공무원이 이 기사에 대한 부탁을 했을 때 한창원 사장이 나는 해줄 게 없고 언론중재위를 걸어라,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통화를 하고 나서 기사가 반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 전화 통화로 인해서 기사가 날아간 거라고 봐야 되고요. 미디어스 기사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었는데 왜 미디어스가 반론 보도를 받아줬냐? 한창원 사장하고 편집국장한테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반론을 받으려고 했는데 반론을 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의 반론만 달고 기사가 나갔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이제 변호사랑 같이 들어와서 손해배상 8천만 원과 함께 반론을 안 받아서 반론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취하는 조건으로, 민형사 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반론을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일단 사유가 4가지고 또 이렇게 부당한 이유를 가지수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억울한데, 작년 3월에 우재성 기자는 아마 더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가라고 했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좀 변죽을 올린 거죠. 몇 차례. 그렇죠. 네. 처음에 1년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러니까 1년 계약 뒤에 예,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준다고 이제 그렇죠. 말로 정기적으로 약속을 해놓고선 말로 약속을 해놨죠. 처음에 제가 재입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당시에 저희 회사 상무, 그 당시에 그 사회부장이었던 그들이 이제 저한테 구두로 약속을 했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 이제 기호맨으로 열심히 계속 시작을 하자. 정규직 전환 얘기도 꺼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예,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1년이 지나니까 위에서 저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평가가 좋지 거기서 않다. 말하는 이제 네, 위에서라는 말을 한 사람이 상무니까, 그렇죠. 상무보다 위는 이제 사장인 거죠. 그렇죠. 뭐 간부 회의나 아니면 사장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전 여태껏 듣도 보지도 못한 6개월 연장 계약이라는 걸 한번 했죠. 네, 6개월이 지난 3월에 예,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 그러니까 광고 업무죠. 업무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예, 그런 사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었죠. 주니어 기자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전혀 나오지 않는 출입처들을 봤기 때문에 그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재성 기자가 그 중간 단계에서 말을 못했는데 6개월 연장한 사이에 노조 활동이 굉장히 극렬해지면서 네, 1인 시위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조원들을 찍어내야겠는데 가장 찍어내기가 좋은 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을 네. 해줘서 정규직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되고 복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우재성 기자가 복직 이제 해직되고 나서부터 복직되기까지의 네, 우리 노조가 했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그게 노조가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지금까지 노조 활동하면서 제일 좀 보람됐던 그런 성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제 해직이 되고 나서 좀 노조원들의 이제 도움으로 다른 직장을 바로 조금 피할 곳을 구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 지방노동위에 싸우는 기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는 굉장히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들께서 그 중앙노동위원회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할 곳을 이제 동분서주에서 알아봐 주셔서 저를 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노조 차원에서 많이 저한테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복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한번 끊어가자. 네.